이건 불가능해. 한겨울밤 응급실, 들것 위에 실려온 10살 소년의 목에서 재현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은색 반지, 안쪽에 새겨진 제이, S라는 글자. 12해 전 자신이 직접 건넸던 그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를 가진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재현은 그녀를 잊으려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가, 이 낯선 소년이 그 반지를 목에 걸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겨울밤 응급실 복도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바닥을 비추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재현은 응급실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얀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는 늘 그렇듯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죠. 응급 환자 들어옵니다. 간호사의 외침과 함께 자동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급하게 밀고 들어왔어요. 그 위에는 창백한 얼굴의 어린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죠. 작은 몸은 담요에 꽁꽁 쌓여 있었고 가쁜 숨소리만이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재현은 본능적으로 들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아이의 맥박을 짚는 순간 차가운 피부의 온도가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맥박은 약했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재현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죠. 활력 징후는요? 혈압 90에 60, 맥박 120, 호흡수 30입니다. 체온은 35.5도입니다. 구급대원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목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죠. 은색 체인에 매달린 작은 반지였습니다. 재현의 손이 무의식 중에 그 반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체인이 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고 반지는 작은 주머니처럼 아이의 가슴팍에 놓여 있었어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반지를 들어 올렸을 때 형광등 불빛이 그 표면을 비췄습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J, S. 재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12해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정서윤. 그 이름이었습니다. 재현의 머릿속에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던 얼굴, 환자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던 모습, 병원 복도를 바쁘게 오가던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 날 주차장에서 펑펑 울던 그녀의 모습까지. 재현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 반지에 고정되어 있었죠. 손가락 사이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그 반지일까? 재현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12해 전 자신이 직접 서윤의 손가락에 끼워줬던 그 반지. 의사 선생님, 환자 상태가. 아, 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재현은 황급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반지를 조심스럽게 아이의 가슴 위에 다시 놓고 청진기를 귀에 걸었어요. 전문가의 얼굴로 돌아왔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음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재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 아이가 그 반지를 가지고 있을까? 서윤은 지금 어디 있을까? 이 아이와 서윤은 무슨 관계일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저체온증과 탈수 증세가 보입니다. 일단 수액 연결하고 체온 올리는 게 우선입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여 아이에게 수액을 연결했습니다. 따뜻한 담요가 추가로 덮였고 아이의 작은 몸은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재현이 다시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창백한 피부, 까만 머리카락, 오똑한 코,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닮은 걸까? 재현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가늘게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찾아가더니 재현의 얼굴을 바라봤죠. 아이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빠. 재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오신대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하지만 재현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뭐라고? 재현이 황급히 물었지만 아이는 이미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고른 숨소리만이 작게 들렸어요. 의식을 잃은 건지 잠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현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들이 멀게 들렸어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기계음,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 모든 게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아빠. 그 단어가 재현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이 아이가 자신을 보고 그런 말을 했을까? 혼란 속에서 착각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재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 보호자가 오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급실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재현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정서윤이었습니다. 12회가 지났지만 재현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조금 여윈 얼굴, 지친 눈빛 하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그녀였습니다. 서윤은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녀의 눈이 들것 위에 아이를 발견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서야. 서윤이 비명처럼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아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왔어.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서윤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재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재현과 마주쳤어요. 순간 서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재현 씨. 그녀의 입술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12회 동안 해야 했던 말들이 모두 입안에서 뒤엉켰죠. 재현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케이스였습니다. 그 안에는 똑같은 은색 반지가 들어 있었죠. 안쪽에 새겨진 글자는 I, J, H, 이재현. 그가 12회 동안 간직해온 짝반지였습니다. 서윤의 눈이 그 반지를 보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었어요. 그걸 아직도. 서윤 씨. 재현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아이의 작은 손이 서윤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재현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반지, 아이의 말, 서윤의 눈빛,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죠? 서윤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응급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재현은 아이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 목에 걸린 반지, 그리고 방금 들었던 그 말. 아빠 오신대요. 재현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응급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재현은 서윤의 대답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라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들. 그녀의 아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재현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죠. 서윤은 여전히 아이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재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죠. 마치 높은 벽을 쌓아 올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의사 선생님,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재현은 그 속에 숨겨진 떨림을 느낄 수 있었어요. 환자 상태 설명부터 해주세요. 그녀는 재현을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12해 전에는 재현 씨라고, 때로는 그냥 재현아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죠.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것처럼 격식을 차렸어요. 재현의 가슴 한편이 시려왔습니다. 아내. 환자는 저체온증과 경미한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에요. 수액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재현은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자꾸 떨렸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죠. 입원이 필요한가요? 하룻밤 정도는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서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재현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아이만 바라봤습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억지로 평온한 척하고 있다는 걸 재현은 알 수 있었죠. 재현의 시선이 다시 아이의 목에 걸린 반지로 향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은색 반지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J, S. 그 글자가 재현의 눈에 아프게 박혔습니다. 재현은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작은 케이스를 만졌어요. 짝반지. 12해 동안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반지. 재현은 케이스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은색 반지가 그 안에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아이. J, H, 이재현. 재현은 그 반지를 손가락 사이에 끼웠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익숙했습니다. 서윤 씨. 재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시네요. 재현이 자신의 반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서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현의 손 위에 놓인 반지를 봤죠.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곧 시선을 거뒀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지금은 환자가 우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봤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걸, 눈가가 붉어지는 걸,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있다는 걸. 재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반지를 다시 케이스에 넣었어요. 주머니 속 깊이 넣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를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4층 일반 병실로 배정해 주세요. 재현의 대답을 들은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일반 병실이요? 다인실로 해주세요. 비용이 특별히 관찰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들것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윤이 아이 곁을 따라 걸었어요. 재현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의 어깨는 여위었고 걸음걸이는 지쳐 보였죠. 12해 전 그녀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재현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2해 전 2013년 봄이었습니다. 재현은 막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이 병원에 들어왔었죠.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이었지만 재현은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다른 의사들과 똑같이 일했습니다. 그때 재현은 서윤을 처음 만났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돌보던 간호조무사였어요. 밝은 미소, 친절한 말투, 환자들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 재현은 금방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서윤은 가난했지만 성실했어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죠. 환자들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어요. 재현은 서윤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였지만 점점 사적인 대화로 이어졌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 후 재현은 용기를 내 고백했어요. 병원 옥상에서였습니다. 서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저 같은 사람이 재현 씨 옆에 있어도 될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지. 재현은 그날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은색 커플링이었어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서윤이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았어요. 재현은 그날 저녁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혼자 울고 있는 서윤을 발견했죠. 서윤아, 무슨 일이야? 재현이 황급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눈물 범벅인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퇴사 통보받았다면서?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업무 불성실이래요. 저 잘못한 게 없는데.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현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서윤이 업무 불성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 서윤이었으니까요. 내가 아버지한테 말할게. 이건 말도 안 돼. 안 돼요. 서윤이 급하게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현 씨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냥 제가 나가는 게 나아요. 무슨 소리야? 왜 내가 나가야 하는데? 재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재현 씨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재현 씨 옆에 있으면 안 된다고. 재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부당해고래요. 재현사 아버지가.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울었어요. 재현은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날 밤 재현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무슨 일이냐? 아버지는 서류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서윤 씨를 왜 해고하신 겁니까? 그건 내 권한이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제가 상관할 일 아니라고요? 제 사람인데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재현을 똑바로 봤어요. 바로 그래서 더 안 되는 거다. 너는 이 병원을 이어받을 사람이야. 그런 내가 간호조무사 따위와 어울려서야 되겠느냐? 간호조무사 따위라뇨? 됐다. 이 이야기는 끝이다. 내일부터 그 여자는 이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다시 서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재현은 서윤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그녀를 만났죠. 서윤은 작은 박스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개인 물품들이었습니다. 서윤아. 재현이 불렀지만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재현 씨 나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어요. 서윤아, 미안해. 내가 뭐라도 해볼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린 처음부터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재현이 소리쳤지만 서윤은 그저 슬프게 웃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재현 씨. 행복하세요. 서윤은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어요. 재현은 그 뒷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서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12회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재현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주머니 속 반지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서윤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를 따라 병실로 향하는 모습. 재현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12해 전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 앞에서 무기력했죠. 서윤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재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서윤과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재현은 곧장 검사실로 향했죠. 어젯밤 응급실에서 채취한 아이의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당 의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이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어제 응급실로 온 10살 남아 검사 결과 나왔나요? 네, 지금 막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서류 뭉치를 넘겼습니다. 재현은 그것을 받아들고 빠르게 내용을 확인했어요. 일반 혈액 검사, 전해질 수치, 간 기능 검사,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죠. 혈액형? RH 음성 AB형.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RH 음성 AB형. 그것은 한국에서 매우 드문 혈액형이었습니다. 인구의 0.3%도 안 되는 희귀 혈액형이죠. 그리고 그것은 재현 자신의 혈액형이기도 했습니다. 재현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우연일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이렇게 희귀한 혈액형이 우연히 일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이 선생님? 담당 의사가 재현을 불렀지만 재현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죠. 아이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아빠 오신대요. 재현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어요. 혹시, 정말 혹시 그 아이가 자신의. 재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서윤은 12해 전 떠났어요. 그 후로 연락도 없었죠.
만약 임신했다면 말했을 거예요. 아니,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왜 말하지 않았을까? 재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유전자 마커 검사도 추가로 해주세요. 재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유전자 마커요? 왜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제 혈액 샘플과 비교 분석 부탁드립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잠시 재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결과 나올 겁니다. 재현은 검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가 입원한 병실이 있는 층이었죠.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재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재현은 가만히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재현은 노크하지 않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서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재현의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검사실에서였어요. 재현은 급히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결과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눈으로 빠르게 수치들을 훑었습니다. 유전자 마커 일치율. 여러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HLA 타입, STR 마커. 재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일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요. 부자관계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수치였습니다. 재현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였어요. 그 아이는 정말로 친자 확인 검사를 정식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재현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담당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재현을 봤어요. 이 선생님, 그게 무슨...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샘플을 준비해 주세요.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샘플 채취하고 검사 의뢰하겠습니다. 결과는 이틀 정도 걸립니다. 재현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2해. 12해 동안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서윤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키웠을까? 재현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손이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재현은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재현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러다 문득 검사실 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검사 샘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안 됐어요. 재현은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조용했습니다. 검사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재현은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죠.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재현은 샘플 보관 냉장고로 다가갔습니다.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수많은 샘플 용기들이 보였어요. 재현은 자신의 샘플을 찾았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파란색 뚜껑의 용기 2개.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현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어요. 보관고 무늬봉인 스티커. 그것이 살짝 뜯겨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붙어 있어야 할 스티커가 한쪽 끝이 들뜬 채로 있었어요. 재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죠. 누군가 이 보관고를 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식 절차 없이
재현은 급히 보관 기록부를 확인했습니다. 벽에 걸린 태블릿을 켰어요. 접근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마지막 정식 접근. 담당 의사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 밤 9시 30분에 또 다른 접근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이름을 본 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법무팀 김 과장. 왜 법무팀 사람이 검사실 샘플 보관고에 접근한 걸까? 재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법무팀, 병원의 법적 문제를 다루는 곳,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직속 부서였습니다. 재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다음 날 아침 재현은 법무팀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 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이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젯밤 9시 30분 검사실 샘플 보관고에 왜 접근하셨습니까? 재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정기 점검이었습니다. 정기 점검? 밤 9시 30분에요? 봉인 스티커를 훼손하면서요? 이 선생님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재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책상을 탁 쳤어요. 제가 의뢰한 친자 검사 샘플입니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김 과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굳게 다물었어요. 재현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샘플의 관리 연속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요.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재검사라고요? 네. 새로운 샘플 채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해요. 보호자 동의서, 법원 허가. 지금 검사를 지연시키려는 겁니까? 재현의 두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김 과장은 시선을 피했어요. 재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법무팀 문을 나왔죠.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재현의 머릿속에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12해 전에도 아버지는 서윤을 막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를, 자신의 손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였어요. 재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이번엔 안 당합니다. 재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어요. 아버지, 이번엔 제가 이깁니다. 재현은 다시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샘플을 채취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절대 방해받지 않을 방법을 찾을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발걸음은 빨랐고 결연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재현의 뒷모습에서 새로운 결의가 느껴졌어요. 12해 전의 무기력한 젊은 의사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의 재현은 달랐죠. 이번엔 반드시 지킬 겁니다. 서윤을, 그리고 아들을. 오후 5시 병원 로비. 재현은 약혼녀 최다현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능력 있고 똑똑한 여자였죠. 재현의 아버지가 직접 선택한 며느리 감이기도 했습니다. 다현은 이미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의 하이힐,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녀는 재현을 보자 일어섰어요. 재현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급하게 만나자고 하고. 다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녀 앞에 섰어요. 설명할 게 있어요. 혹시 그 여자 때문인가요? 다현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재현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병원에 소문 퍼지는 거 하루면 충분해요.
응급실에 옛날 여자가 나타났다면서요? 아이까지 데리고. 다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재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연 씨, 일단 들어봐요. 들을 것도 없어요. 재현 씨가 지금 그 여자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거 다 알아요. 다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슬쩍슬쩍 쳐다봤어요. 재현은 다연의 팔을 잡고 조용한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복도 한 구석에 섰을 때 다연이 팔을 뿌리쳤어요. 정서윤이라는 여자 맞죠? 어떻게 그 이름까지? 비서한테 조사시켰어요. 2013년에 이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 재현 씨와 연인 관계였다가 갑자기 퇴사했던 사람. 다연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한숨을 쉬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12해 만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이까지 데리고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다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다연 씨, 그게 아니라 재현 씨, 그 여자 뭐하러 온 건지 뻔해요. 돈이죠. 재현 씨가 병원 후계자니까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울렸어요. 다연이 놀란 표정으로 재현을 봤습니다. 재현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서윤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12해 전에도 가난했지만 정직했어요.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봤죠. 12해 전 퇴사? 그건 당연히 그 사람 사정이었겠죠. 업무 불성실이었다면서요? 다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재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게 사실은. 재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바로 그때 복도 저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다연의 비서였어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연에게 다가왔어요. 팀장님, 잠깐 말씀 좀. 지금 바빠. 다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서윤 씨에 관해서요. 다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비서를 따로 데리고 갔어요. 재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비서가 다연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어요. 다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벌어졌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설명했어요. 다연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보였죠. 재현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다연은 재현을 봤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재현 씨 그 사람이 정서윤 씨가. 왜요? 무슨 일인데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설명드릴까요? 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말하려 애썼어요. 2013년 8년 전이 아니라 12해 전이었네요. 제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기억하시죠?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다연의 여동생은 당시 고등학생이었죠. 큰 사고였습니다. 동생이 수술받을 때 피가 많이 필요했어요. 희귀 혈액형이라 구하기 어려웠죠. 다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응급으로 수혈해준 봉사자가 있었어요. 병원 직원이었다고 들었는데 이름은 몰랐어요. 재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느낌이 왔어요. 그 봉사자가 정서윤 씨였답니다.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13년 5월 17일 최지윤 양 응급수혈. 자원봉사자 정서윤.
다연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동생을 살렸다고요? 다연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재현은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2013년 5월 17일. 그날은 서윤이 부당해고 통보를 받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곧 해고당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재현의 아버지가 압박을 넣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 환자를 위해 자신의 피를 기꺼이 내줬던 겁니다. 재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다연 씨, 제가 뭐라고 했죠? 돈 때문에 온 거라고, 이용하려는 거라고. 다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이 무너졌어요. 재현은 그녀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다연 씨,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잖아요. 은인이에요. 우리 동생 목숨을 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다연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물 한 컵을 건넸어요. 다연은 그것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재현 씨,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4층 병실이에요. 아이 곁에 있을 거예요. 찾아뵙고 싶어요. 사과해야 해요. 다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재현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다연 씨 마음 정리하고 서윤도 지금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다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재현 씨, 저 잘못 생각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함부로 판단했어요. 알았어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이해받을 자격 없어요. 다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완전히 닦고 일어섰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나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재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친자 검사 건 도와줄 수 있어요? 친자 검사요? 다연이 놀란 표정으로 재현을 봤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가 제 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검사가 방해받고 있어요. 법무팀이 개입했어요. 다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사장님이 맡고 있다는 거네요. 예.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다연이 비서를 봤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팀 김 과장 움직임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검사기관을 알아보죠. 고마워요, 다연 씨. 재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연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고마울 것 없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은인의 아드님이시라면 당연히 도와야죠. 다연은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죠.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편견은 깨질 수 있죠. 다연은 이제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료가 될 수도 있었어요. 재현은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윤에게 가야 했어요. 모든 걸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복도를 걸으며 재현은 주머니 속 반지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느껴졌어요. 이번엔 다를 겁니다. 이번엔 반드시. 저녁 7시 재현은 4층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안에서는 조용했습니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병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침대에는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서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어요. 의사 선생님, 서윤이 작게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격식 있는 호칭이었죠. 재현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이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재현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체온은 정상이었습니다. 맥박도 안정적이었죠. 재현은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내일 아침이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서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재현은 차트를 내려놓고 서윤을 봤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12회라는 시간이 무겁게 놓여 있었죠. 재현의 시선이 침대 옆 작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낡은 배낭이 놓여 있었어요. 아이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배낭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뭔가 삐져나와 있었죠.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서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은 병실 문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재현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롭게 자는 얼굴, 까만 머리카락, 오똑한 코. 재현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작고 따뜻한 머리였습니다. 그때 재현의 눈에 배낭 속 물건이 다시 보였습니다. 책 같았어요. 재현은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림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준서. 재현은 그 이름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서윤의 성을 따른 거였죠. 재현은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가 나타났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그 밑에 적혀 있었죠. 아빠는 의사일 거야. 엄마가 말했어. 아빠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대.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이는 아버지를 그렸던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를 상상만으로 그렸던 거죠. 재현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여자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 구석에는 눈물 방울이 그려져 있었죠. 엄마는 힘들어도 웃어요. 나한테는 항상 웃어요. 근데 밤에 혼자 울어요. 재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12해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밤마다 혼자 울었다는 그 말이 재현의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재현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이의 일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학교 가는 모습, 친구들과 노는 모습, 엄마와 밥 먹는 모습, 모두 소박하고 따뜻한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재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한 페이지였어요. 다른 그림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둡고 무거워 보였죠. 병원 주차장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재현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이 병원의 주차장이었습니다. 특유의 파란색 기둥과 노란색 주차선이 그대로 그려져 있었죠. 주차장 한 구석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에는 작은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여자의 얼굴 주변에는 파란색 크레용으로 많은 물방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눈물이었죠.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다른 한 명은 보통 체격이었습니다. 큰 남자가 작은 남자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죠. 갈색으로 그려진 봉투였습니다.
재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밑에는 아이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옛날 이야기 해줬어. 엄마가 일하던 병원에서 나쁜 사람들이 엄마를 내보냈대. 그날 엄마가 주차장에서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을 봤대. 엄마는 그날 많이 울었대. 나는 엄마 이야기 듣고 그렸어. 재현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두 남자, 하얀 가운, 봉투. 재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이건 부당해고 통보를 받던 날이 아닐까요? 서윤이 마지막으로 병원을 떠나던 날. 재현은 그날 저녁에야 서윤이 우는 걸 봤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그 전에 주차장에서 뭔가를 목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 두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봉투를 주고받았을까요? 재현은 그림 속 남자들의 특징을 자세히 봤습니다. 키 큰 남자는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작은 남자는 머리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본대로 그린 거였죠. 키 큰 남자 안경. 재현의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법무팀 김 과장. 그리고 작은 남자 대머리. 인사팀 박 부장.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들은 왜 주차장에서 만났을까요? 왜 봉투를 주고받았을까요? 그리고 그게 서윤의 부당해고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재현은 급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림 뒤편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달력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특정 날짜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5월 24일. 재현은 그 날짜를 기억했습니다. 서윤이 퇴사한 날이었어요. 재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2013년 5월 24일 CCTV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이미 삭제되어 있었어요. 재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앤 겁니다. 하지만 아이의 그림은 남아 있었어요. 아이가 본 것, 기억한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림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주차장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배경을 살폈습니다. 기둥 번호가 보였어요. B-7. 아이가 정확하게 그려놓았던 겁니다. 재현은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주차장에 가봐야 했어요. 혹시 뭔가 단서가 남아있을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돌아온 거였어요. 그녀는 재현이 그림 일기장을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서윤 씨. 재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 그림 2013년 5월 24일이 맞죠?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재현 씨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소용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재현이 다가갔습니다. 그림 일기장을 서윤에게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 알아요? 서윤은 그림을 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법무팀이랑 인사팀 사람들이었어요. 뭘 주고받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짐 싸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들이 주차장에서 만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재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의 부당해고 그리고 지금 제 친자 검사방에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자 검사요? 재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준서 제 아들이죠?
서윤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침대로 가서 아이를 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을 때 재현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 준서는 재현 씨 아들이에요. 재현은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저를 쫓아냈잖아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현은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당신도 준서도. 재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이의 그림 일기장이 있었어요. 이제 재현에게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결심이 있었죠. 이틀 후 재현은 검사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친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봉투는 아직 뜯지 않았죠. 재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재현에게는 모든 게 어둡게 느껴졌어요. 재현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죠. 결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0.02%. 부적합. 재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재현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부적합. 말도 안 됐습니다. 혈액형도 일치했고 유전자 마커도 높은 일치율을 보였어요. 서윤도 인정했습니다. 준서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결과는 부적합이라고 나왔습니다. 재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조작? 분명 조작이었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검사 날짜, 샘플 번호, 담당자 서명.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재현은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자리에 없었어요. 재현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시스템에 로그인했죠. 샘플 보관 기록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샘플 번호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채취 시간 2025년 10월 28일 오후 2시. 보관 시작 오후 2시 30분. 검사 시작 오후 3시. 재현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뭔가 빠져 있었어요. 접근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까지 정확히 30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한 명만 접근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이상했습니다. 보통 샘플은 즉시 검사에 들어가요. 굳이 30분 동안 보관고에만 두지 않습니다. 재현은 그림 일기를 떠올렸습니다. 주차장 그림. 2013년 5월 24일. 그날 아이가 그린 그림. 서윤이 이야기해준 내용. 주차장 B-7 구역. 오후 4시경. 재현은 과거 CCTV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2013년 5월 24일. 하지만 역시 기록은 삭제되어 있었어요.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가봐야 했어요. 지금 당장.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B-7 구역을 찾았어요. 파란색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그림과 똑같았죠. 재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 카메라가 보였어요. 하지만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B-7 구역을 비추지 못하는 각도였어요. 의도적으로 사각지대를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현은 주차장 관리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관리인이 놀라 일어섰어요. 의사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B-7 구역 CCTV 각도 원래부터 저랬나요? 아니요. 2013년에 한번 조정했습니다. 법무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요. 재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013년 언제요? 5월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날짜는 기록을 봐야. 지금 보여주세요. 관리인은 서랍을 뒤져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죠. 2013년 5월 23일 CCTV 각도 조정. 법무팀 김과장 요청. 재현은 숨이 막혔습니다. 5월 23일 서윤이 퇴사하기 하루 전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법무팀은 미리 CCTV 사각지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곳에서 무언가를 주고받았던 겁니다. 서윤이 목격했던 그 장면. 재현은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다연에게 전화했어요. 다연 씨, 증거를 찾았어요. 뭘 찾았는데요? 2013년 조작의 증거. 그리고 지금 제 친자 검사도 같은 방식으로 조작됐어요. 전화 너머로 다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병원 주차장이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30분 후 다연이 도착했습니다. 비서도 함께였어요. 다연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현 씨, 이것 좀 보세요. 다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내부 문서였어요. 법무팀 김과장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비공식으로 입수했어요. 재현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여러 거래 내역이 나와 있었어요. 그중 한 줄에 눈이 멈췄습니다. 2013년 5월 25일 입금 500만 원. 입금자 익명. 퇴사 다음 날이네요. 재현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다연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인사팀 박 부장의 계좌 내역이었어요.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날 500만 원씩 받았어요. 익명으로. 재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증거였어요. 결정적인 증거. 그런데 재현 씨,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친자 검사도 같은 사람들이 개입했어요. 김 과장이 검사실에 접근한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요? 2025년 10월 28일 오후 2시 40분. 재현 씨 샘플이 보관된 직후예요. 재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 바로 그 30분 공백 시간이었어요. 샘플을 바꿔치기 했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독립적인 검사기관이에요. 병원 밖이라 김 과장이 손 쓸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 회사 거래처예요. 신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새로 샘플 채취해서 거기로 보내면 됩니다. 재현은 다연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고마워요, 다연 씨. 고마울 것 없어요. 진실이 밝혀져야죠. 그날 오후 재현은 다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서윤과 준서의 샘플도 함께. 이번엔 다연의 비서가 직접 검사기관으로 가져갔어요. 중간에 누가 손댈 수 없도록.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연이 직접 병원으로 가져왔어요. 봉투를 재현에게 건넸습니다. 직접 여세요.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친자관계 확률 99.99%. 적합. 재현은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참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재현 씨,
다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들었어요. 축하해요. 아버지가 되신 걸.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살. 열해 동안 알지 못했던 아들. 이제야 확인한 진실. 재현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준서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연 씨, 이 결과를 법무팀한테 보여줘야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이사장님께 직접 보여드려야 해요. 법무팀을 거치면 또 막힐 겁니다. 재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12해 전에도 지금도 자신을 맡고 있는 사람. 알겠어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들도 함께 2013년 CCTV 각도 조정 기록, 계좌 거래 내역, 샘플 보관 기록의 공백, 모든 증거를. 재현 씨, 조심하세요. 다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현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조심할 필요 없어요. 진실이 제 편이니까요. 재현은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하는 길. 재현은 주머니 속 반지를 만졌습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이번엔 재현이 이길 겁니다. 진실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재현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사장실이 있는 층이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재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재현의 심장도 함께 뛰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현은 아버지와의 대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증거 서류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재현의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응급실에서였어요. 재현은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뛰어갔죠.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간호사가 재현을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이 선생님, 빨리 오세요. 재현은 간호사를 따라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재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서윤이었습니다. 재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침대로 달려갔어요. 서윤은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턱과 목에는 피 자국이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재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빠르게 설명했어요. 병실 화장실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피를 토한 흔적이 있었고요. 혈압은요? 80에 50입니다. 맥박은 130이고요. 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쇼크 초기 증상이었어요. 재현은 즉시 청진기를 꺼내 서윤의 심음을 확인했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수액 연결하고 산소 투여하세요. 혈액 검사 급하게 돌리고요. 재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서윤 씨, 들려요? 저예요, 재현이에요. 서윤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가늘게 눈이 떠졌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재현을 봤습니다. 재현 씨,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재현은 서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30분 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눈으로 수치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혈색소 6GDL. 정상의 절반도 안 됐어요. 백혈구 2000. 정상 범위의 4분의 1. 혈소판 3만.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범혈구 감소증, 그리고 골수 기능 부전을 의심할 수 있는 수치들. 골수 검사 준비하세요. 재현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움직였어요. 1시간 후 골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현은 현미경으로 슬라이드를 봤어요. 골수 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방 조직만 가득했죠. 재생불량성 빈혈. 재현은 현미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가 혈액을 만들지 못하는 병.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질환이었습니다. 재현은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엄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서윤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엄마.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준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준서야, 괜찮아. 엄마는 곧 나아지실 거야. 준서가 재현을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정말요? 응, 약속해. 재현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떨리는 몸. 재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다음 날 아침, 재현은 혈액내과 전문의와 회의를 했습니다. 서윤의 차트를 펼쳐놓고 치료 방법을 논의했어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전문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식이 유일한 완치 방법입니다. 공여자는요? 가족 중에서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HLA 타입이 일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환자의 아들과 그리고 제가 검사받으면 될까요? 전문의가 재현을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이 선생님이요? 환자와 무슨 관계신데요?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전문의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검사해 봅시다. 부모라면 높은 적합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준서 군의 유전자가 매개체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날 오후 재현과 준서는 HLA 타입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을 채취했어요.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틀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재현은 밤낮으로 서윤 곁을 지켰어요. 준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을 지키는 파수꾼 같았죠. 서윤은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준서를 볼 때마다 억지로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준서야, 엄마 괜찮아. 엄마 말하지 마. 힘들잖아. 준서가 엄마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10살 아이가 어른처럼 굴었어요.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현은 전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전문의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이 선생님 앉으세요. 재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의가 서류를 재현에게 내밀었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모든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재현과 서윤의 일치율 6항목 중 5개 일치. 준서와 서윤의 일치율 50%. 부모 마이너스 자식 간 기본 일치율이었어요. 재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5개 일치. 매우 높은 수치였어요. 하지만 여기를 보세요. 전문의가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재현 선생님의 HLA 타입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일치율을 보입니다. 6항원 중 5개가 일치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재현 선생님 단독으로 공여해도 성공률이 75% 이상입니다. 매우 높은 수치예요.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것. 그럼 제가 공유하면 되는 건가요? 네. 재현 선생님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면 됩니다. 준서 군은 기증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어리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미성년자 기증은 매우 까다롭거든요. 재현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75%. 충분한 희망이었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환자 상태를 안정시킨 후 일주일 내로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문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현은 사무실을 나와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서윤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아들을 통해 그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준서는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현을 봤어요. 재현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서윤 씨, 들어봐요. 서윤이 재현을 봤습니다. 약한 눈빛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방법이 있어요. 치료할 수 있어요. 무슨? 조혈모세포 이식이요. 제 HLA 타입이 당신과 높게 일치해요. 75% 이상 성공할 수 있대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현 씨가 저를 위해. 당연하죠. 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서를 통해서 당신과 저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아들의 유전자 덕분에 제가 당신을 살릴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준서가 말했습니다. 나도 힘이 될 수 있어? 나도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 재현이 준서를 봤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서야, 내가 이미 엄마를 도와주고 있어. 내가 태어나준 덕분에 내가 엄마를 살릴 수 있게 된 거야. 서윤이 준서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현도 아이를 봤습니다. 용감한 아들이었어요. 서윤 씨. 재현이 서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킬게요. 12회 전엔 못 지켰지만 이번엔 달라요.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살릴 거예요. 준서가 우리를 다시 이어준 것처럼 이제 제가 우리 가족을 지킬 거예요. 서윤은 울었습니다. 재현의 손을 꽉 쥐었어요. 준서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마치 희망처럼. 재현은 생각했습니다. 운명이 자신들을 다시 만나게 한 이유. 준서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자신이 서윤을 살릴 수 있게 된 것.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고.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재현은 두렵지 않았어요. 곁에 아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함께라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최상층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흡수했어요. 재현은 이사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이었죠. 재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장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도시 전경이 보였어요. 책상 뒤에는 재현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죠.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현을 봤어요.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노크 정도는 해야지. 급한 일이에요. 재현이 문을 닫고 다가갔습니다. 책상 앞에 섰어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증거입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2013년 정서윤 씨 부당해고, 그리고 지금 제 친자 검사 조작,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CCTV 각도 조정 기록, 계좌 거래 내역, 샘플 보관 기록의 공백, 그리고 친자 검사 결과. 아버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인정하세요. 아버지가 12해 전에도 지금도 저를 방해했다는 걸.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재현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인정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인정했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저를 지킨다고요?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이사장실에 울렸어요. 서윤 씨를 쫓아내고 제 아들을 부정하는 게 저를 지키는 겁니까? 그래. 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재현은 주먹을 쥐었어요. 말도 안 돼요. 그게 무슨, 내 엄마 이야기 들어봤느냐? 아버지가 재현의 말을 끊었습니다. 재현은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 재현이 10살 때 돌아가신 엄마. 의료사고였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내 엄마는 이 병원에서 수술받다가 돌아가셨다. 집도의의 실수였지. 재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나는 내 엄마를 살리지 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내가 이 병원 이사장인데도 내 아내를 살리지 못했어. 가진 게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소용없더라. 재현은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철 같던 사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졌다. 병원에 오는 가난한 환자들을 보면 숨이 막혔어. 그들이 내 엄마를 떠올리게 했거든. 그게 서윤 씨랑 무슨 상관이에요? 정서윤. 아버지가 그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 내 엄마를 닮았어. 가난하지만 선했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봤지. 내 엄마처럼. 재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낸 겁니까?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했잖아.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난 내가 그 여자와 엮이는 게 두려웠어. 혹시 또 잃을까봐. 그건 아버지 생각일 뿐이에요.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서윤 씨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12해를 잃었어요. 제 아들이 자라는 걸 보지 못했고요. 알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았어. 재현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넓은 어깨가 구부정하게 보였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늙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재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를 잃은 건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저도 엄마를 잃었어요. 하지만 그걸 핑계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계속 바라볼 뿐이었어요. 서윤 씨는 12해 동안 혼자 제 아들을 키웠어요. 가난하고 힘들었을 텐데도요. 그런데 지금 서윤 씨가 아파요. 재생불량성 빈혈이에요. 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제가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겁니다. 서윤 씨를 살릴 거예요. 그리고 준서와 함께 가족이 될 거예요. 재현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아버지가 막아도 소용없어요. 이번엔 제가 결정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재현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현이를 잘 키워달라고 했어. 행복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 아버지, 미안하다, 재현아.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재현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겁이 많았어. 또 잃을까봐, 또 아플까봐. 아버지, 재현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섰어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미워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도 아팠다는 걸. 재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젠 놓아주세요. 제가 제 길을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재현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옳다. 아버지가 재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데려와라. 그 여인과 아이. 이젠 내가 지켜라.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도 재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재현이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법무팀이랑 인사팀 정리하셔야 할 겁니다. 알고 있다. 내가 처리하마. 아버지의 목소리는 다시 침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더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재현아, 내 아버지, 그 아이 내 손자 언제 보여줄 거냐?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재현도 웃었어요. 준서요? 곧 소개해드릴게요. 아버지 닮아서 고집이 셉니다. 그럼 너도 닮았겠구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어요. 재현은 이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4층으로, 서윤과 준서가 있는 곳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준서가 먼저 재현을 발견했어요. 아빠.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재현을 안았어요. 재현은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준서야, 다 해결됐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해. 서윤이 침대에서 재현을 봤습니다. 눈에 질문이 가득했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안도하며 미소 지었어요. 재현은 준서를 안은 채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함께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병실을 물들였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가족의 시작. 진짜 행복의 시작. 일주일 후 병원 대강당.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강당은 소란스러웠어요. 무대 위에는 길고 하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뒤쪽으로 병원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마이크가 여러 개 세워져 있었죠. 재현은 무대 옆 대기실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다연이 들어왔어요. 재현 씨, 준비됐어요? 아니요. 전혀요. 재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연은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진실을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연이 재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리고 정서윤 씨도 준비됐어요. 서윤 씨가요?
네. 무대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준서 군도 함께요. 재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윤과 준서.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시간입니다. 병원 홍보팀 직원이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재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다영과 함께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강당 문이 보였어요.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플래시가 터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재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앞으로 걸었어요. 무대 계단을 올랐습니다. 테이블 앞에 섰죠. 객석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얼굴들, 카메라 렌즈들, 그리고 첫 줄 맨 끝에 앉은 서윤과 준서. 서윤은 재현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격려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준서는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재현은 아이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재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현이 옆에 앉았어요. 마이크 앞에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것을 집어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사회자가 회견 시작을 알렸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재현에게 쏠렸습니다. 재현은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펼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병원 응급의학과 이재현 전문의입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강당에 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재현은 잠시 멈췄습니다. 서윤을 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이번 달 초 제 친자 확인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작 시도가 있었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수첩을 꺼내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검사 샘플 보관 기록에 30분의 공백이 있었고 병원 법무팀이 무단으로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재현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것은 샘플 보관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접근 기록입니다. 모두 증거로 제출될 것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조작을 지시한 겁니까? 재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법무팀과 인사팀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죠. 책임자는 내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병원은 이미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재현이 대답했습니다. 정직한 대답이었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친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현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독립검사기관의 결과였어요. 독립적인 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99.99% 일치입니다. 강당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재현은 계속 말했어요.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재현을 봤어요. 재현은 준서를 봤습니다. 아이는 엄마 곁에 앉아 재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12해 동안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2013년에 이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간호조무사였죠. 하지만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기자들이 빠르게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재현에게 집중했습니다. 그 부당해고에도 병원 내부에 조작이 있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 조성, 금전거래, 기록 삭제, 모든 증거가 확인됐습니다. 재현이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2013년 CCTV 각도 조정 기록, 계좌 거래 내역, 관리실 장부,
모두 사본이었어요. 이 여성은 가난했지만 정직했습니다.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봤죠. 심지어 응급 환자를 위해 자신의 피를 기꺼이 내줬습니다. 재현은 서윤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은 그런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12해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제 아들을 키웠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아픕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것입니다. 강당이 숨죽였습니다. 모두가 재현의 말에 집중했어요. 저는 12해 전에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재현이 일어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정서윤 씨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준서는 제 아들입니다. 재현은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객석 첫 줄로 걸어갔어요. 서윤과 준서가 있는 곳으로. 준서가 일어났습니다. 재현을 봤어요. 재현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준서가 재현을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재현의 목을 감쌌어요. 재현도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품 안의 아들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서윤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많이 약했지만 힘을 내 일어섰어요. 재현은 한 팔로 서윤을 감쌌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안았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받아쓰기를 멈췄어요. 그저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마이크 앞으로 갔어요. 서윤과 준서도 함께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제 가족입니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누구도 이들을 다시 아프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지킬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강당 전체로 퍼졌어요. 기자들이 일어서서 박수쳤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지만 이번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준서가 재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윤도 재현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서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회견이 끝나고 재현 가족은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병원 보안 요원들이 길을 만들어줬어요. 복도를 걸으며 재현은 생각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치유의 시간이었죠. 서윤을 살리고 가족을 만들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목표였습니다. 재현은 준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가 올려다봤어요. 아빠,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있을 거지? 응, 영원히. 재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서도 환하게 웃었어요. 앞으로 갈 길은 멉니다. 서윤의 이식 수술, 회복, 그리고 새로운 삶. 하지만 재현은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석 달 후 2026년 2월 병원 옥상 정원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유난히 화창한 날이었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정원 한쪽에 작은 파티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어요.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11개의 초가 꽂혀 있었죠. 준서의 11번째 생일이었어요. 서윤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미소가 밝았습니다.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3달 동안 꾸준히 회복했습니다. 준서는 케이크 앞에서 깡충깡충 뛰고 있었어요.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곧 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목에 가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아직 쉽게 지치긴 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재현이 나타났어요. 정장 위에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 2개를 들고 있었죠. 아빠, 준서가 달려갔습니다. 재현을 안았어요. 재현은 선물을 한쪽 손으로 들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 수술이 좀 길어졌어. 괜찮아요. 아빠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현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말을 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아요. 아침에 산책도 했어요. 혼자요? 다현 씨가 같이 걸어줬어요.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현은 이제 자주 병원에 왔어요. 서윤을 돕고 준서와도 친해졌습니다. 과거의 적이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됐죠. 재현은 테이블에 선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운을 벗어 의자에 걸었어요. 그리고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이리 와봐.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재현은 아이를 안쳤어요. 선물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생일 축하해, 아들. 와, 고마워요, 아빠. 준서가 신이 나서 포장을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벨벳 케이스가 들어 있었어요. 준서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은색 반지.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준서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I, J, H, and J, S, Y, and J, J, S, 이재현, 정서윤, 정준서. 3사람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이거 우리 셋 이름이에요? 응. 우리 가족의 반지야. 재현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똑같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에 끼고 있었어요. 서윤도 목걸이에서 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와, 준서가 감탄했습니다. 재현이 반지를 받아 준서의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조금 컸지만 준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크면 딱 맞을 거야. 네, 평생 낄게요. 준서가 자신의 손을 들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은색 반지가 반짝였어요. 아이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재현은 다른 선물 상자를 집었습니다. 이번엔 서윤에게 건넸어요. 서윤 씨, 저한테요?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어요. 안에는 청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청진기가 아니었어요. 은색 튜브에 세밀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어피스 부분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서윤을 위해 사랑의 심장 박동을 들으세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재현 씨, 이건 당신이 다시 일할 때 쓰라고요. 곧 괜찮아질 거잖아요. 재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은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당신의 길이잖아요.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서윤은 청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예요? 재현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를 봤어요. 미안해요. 12회나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서윤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재현도 웃었어요. 하지만 그림 속에서 당신이 계속 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재현이 준서를 봤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림이요? 응. 내가 그린 그림일기. 기억나니?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를 상상해서 그린 거요? 맞아. 그 그림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어. 주차장 그림 기억하지?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림일기. 엄마가 이야기해 준 걸 그렸던 그 그림. 그 그림이 단서가 됐어요? 응. 내 그림 덕분에 진실을 찾을 수 있었어. 재현이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 속 아빠. 그게 진짜가 됐어.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그럼 그림 속 아빠가 진짜 제 아빠가 된 거예요? 응. 넌 내 아빠를 그림으로 불러낸 거야. 재현이 준서를 안았습니다. 서윤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꽉 껴안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잠시 후 세 사람은 떨어져 앉았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닦았어요. 재현도 미소 지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자, 이제 케이크 먹을까? 재현이 밝게 말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케이크 앞에 모였습니다. 재현이 라이터로 초에 불을 붙였어요. 11개의 작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재현과 서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준서는 웃으며 들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준서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재현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아이의 비밀이니까요. 준서가 눈을 뜨고 호흡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초를 껐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짝짝짝. 재현과 서윤이 박수쳤습니다. 준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 칼을 들고 조심스럽게 잘랐어요. 서윤이 접시를 나눠줬습니다. 준서는 벌써 포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잘 먹겠습니다. 준서가 큰 소리로 말하고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 주변에 크림이 묻었어요. 재현과 서윤이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세 사람은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준서의 학교 이야기, 서윤의 회복 과정, 재현의 병원 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가장 소중했습니다. 한참 후 케이크를 다 먹었습니다. 접시를 치우고 세 사람은 옥상 난간에 기대 섰어요. 도시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햇빛이 건물들을 비췄어요. 아빠, 준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재현은 준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봤어요. 두 사람이 재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응, 우린 진짜 가족이야. 재현이 두 사람을 양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준서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재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재현은 두 사람을 꽉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재현은 생각했습니다. 12회의 세월, 긴 이별, 고통과 아픔,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아들이 그린 그림이 그들을 이어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족으로서, 서로의 맥박으로서, 재현은 서윤의 손목에 손을 얹었습니다. 맥박이 느껴졌어요. 규칙적이고 강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였죠. 서윤도 재현의 손목을 만졌습니다. 재현의 맥박을 느꼈어요. 준서는 엄마와 아빠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맥박이 함께 뛰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맥박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어요. 미래는 밝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행복했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햇살이 그들을 감싸 안았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행복한 시작. 때로는 잃어버린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 진실을 향한 용기와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한 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이 12회의 상처를 치유했고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맥박이 되어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우리의 맥박이 되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사랑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형 같은 이야기였습니다.